스타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PRLL 학습 행동 스타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PRLL 학습 행동 스타일이 뭘까? 궁금하죠? 자, 우리가 성적 테스트처럼 하는데 궁금한 점은 활동이 끝난 후에 PRLL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활동지는 뭘까? 선생님 활동지를 나눠드렸죠? 자, 1페이지, 2페이지가 있어요. 자, 1페이지 보면은 PRLL 학습 행동 스타일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학년 반 번호 이름을 써주세요. 다 써졌나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그 행동 스타일을 하기 전에 안내 멘트 제가 만들었어요. 이걸 보시 선생님이 약간 수정해 하시면 됩니다. 자, PRLL 학습 행동 스타일 활동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학습 행동 스타일 검사는 여러분이 수업 중에 자주 보이는 행동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은 수업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수업 방식에 따라서 학습을 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활동에 내가 평소에 어떤 학습 행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자주 하는 그런 학습 행동 또는 자주 보이지 않는 학습 행동을 살펴보면서 역할, 모둠장, 발표자, 기록자 이런 조력자들을 선정해 보면 모둠 활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해 보면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모둠 활동을 위해서는 또는 모둠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냥 대강 우리가 모둠 역할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협력하는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검사를 통해서 내가 모둠 활동 중에서 자주 보이는 행동들이 뭔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학생들한테 하는 것도 처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여기 그 PRLL 학습 행동 스타일 테스트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읽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 1번. 수업 중에 자신의 학습 행동 스타일 항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응답하세요. 2번. 응답이 자신의 희망하는 학습 행동 스타일이 아닌 평소 행동하는 스타일을 선택해야 돼요. 세 번째, 각 행동 항목마다 제시된 4개의 학습 행동 스타일을 읽고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순서대로 적으세요. 자, 점수칸에 4, 3, 2, 1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가 4점일까요? 자신의 행동 스타일과 가장 가까운 것에 4점을, 그리고 가장 먼 것에 1점을 적어요. 예를 들면 가장 가깝다 4번, 조금 가깝다 3점, 조금 멀다 2점, 가장 멀다 1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스타일이 뭔지. 스타일에는 행동 항목이 있죠. 그 다음에 행동 스타일 1이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있고 2가 있고 점수, 스타일 3이 있고 점수, 4가 있고 점수죠.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동 항목이 뭐가 있냐면 내가 친구들에게 주로 듣는 말은 너 진짜 말 잘한다. 이렇게 내가 자주 들을 경우에는 4점. 나 자주 듣지 않으면 좀 가까운데? 이럴 때는 3점. 나하고 그럼 거리가 먼 것 같아. 조금 먼 것 같아. 2점. 가장 멀어. 1점.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럼 너 진짜 필기 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4점, 3점, 2점, 1점으로. 너 진짜 꼼꼼하다. 맞아. 나 정말 꼼꼼한 것 같아. 4점. 나 그래도 조금은 꼼꼼한 것 같아. 3점. 나 좀 해당이 없는 것 같아. 2점. 아주 해당이 없다. 1점. 자, 이렇게 점수를 매기면서 행동 스타일 한번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자, 지금부터 한번 그 뒷장 들어볼까요? 뒷장에도 있죠. 뒷장 행동 스타일이 있고, 그리고 행동 스타일 전부 다 끝나면 그 총점이 보면 그 P, R, L이 있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점수를 계산합니다. 점수를 계산이 끝나고 나면 나는 1순위에서는 P가 몇 점이다. 제일 높은 거죠. 2순위에서는 나는 L이 2순위야. 그럼 L이 몇 점이다.
자,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기대 선생님은 저기 녹화를 잠시 중지시켜 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뭐 스마트폰에 QR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게 패들렛에 올리면 애들이 학생들이 끝나고 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위에는 이름을 쓰고 밑에 1순위, 2순위를 쭉 적게 해보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성훈 학생 L이 52점, 또 P가 뭐 46점 이렇게 쭉 나왔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설명 들어보고 그런데 추측해 보는 거죠. 이 P가 뭘까? 학생들한테 P가 잘 모르면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뭐 P를 시작하는 뭐 P, R 뭐 이렇게 하고 끝으로 뭐 R, 뒤에 R로 끝난다. 뭐 실판에 쓰시면 되죠. 그럼 애들이 이게 발표자다.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지금 두 번째 끝나고 나면 이제 의미 학생들한테 이게 발표를 시키고 그다음에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R은 뭔지 이렇게 그다음에 뭐 레코더, 기록자. 그다음에 A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애들이 잘 모르면 선생님이 힌트를 줘. A, S, S로 시작해서 B는 뭐 T로 끝난다.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이제 A가 뭐 조력자, 어시스턴트겠다. 그다음에 또 L은 어떤 건지, L은 발화적 리더 뭐 이런 형태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그 P, R, A, L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고 그래서 나오면 이제 P는 프레젠터, 발표자, 그 다음에 기록자는 레코더, 그 다음에 조력자는 어시스턴트, 그 다음에 모듬장은 L. 그래서 이 PRLL은 그 발표자, 뭐 기록자, 조력자, 모듬장의 그 첫 자를 따서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PRLL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추측한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학생들한테 뭘 나눠주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PRLL이 뭔가를 알았잖아요, 선생님. 알았으니까 학생들과 함께 이제 그 PRLL의 결과 해석지를 나눠주는 거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PRLL 학습 행동 스타일의 결과지를 다 나눠드렸어요.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결과지에 대해서 또 잠깐만요. 제가 우리 또 시나리오를 만든 거 있어요. 시나리오 제가 보여드리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면 자, PRLL 학습 행동스타일 결과를 해석해 봅시다. 이 검사는 완벽한 학습 행동스타일의 검사 도구는 아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여러분이 모든 활동 중에서 내가 어떤 행동, 모둠장, 발표자, 기록자, 조력자 등을 주로 하는지 생각해 볼 때 학습 행동면에서 내가 어떤 성향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다. 찾아보는 거예요. 따라서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학습 행동을 보이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약한 학습 행동 성향을 보여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강한 학습 행동 성향을 보이는 부분도 있고 약한 학습 행동 성향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 1순위 또는 2순위 역할. 즉 내가 강한 학습 행동 성향을 보이는 부분은 대체로 내가 잘하는 행동하는 것이고 또 4순위 역할은 내가 약한 학습 행동 성향을 보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잘하지 않거나 자주 행동하지 않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신이 강한 학습 행동 성향이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내가 모둠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약한 학습 행동 성향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나 이거 못하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학습 행동 성향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걸 꼭 해야 되고 약한 학습 행동 성향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그걸 못한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선생님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은 반복적인 우리가 내가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강한 학습 행동을 바꿀 수 있겠죠. 내가 리더의 역할이 가장 적게 나왔는데 나 그래서 난 리더 역할을 못해. 그게 아니라 리더 역할을 하다 보면 내가 자주 하다 보면 나중에 리더의 학습 행동을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주의할 거는 학생들이 강한 성과를 보여도 반드시 한다는 거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라요. 예를 들어 발표자의 성향이 약한 학생인 경우에 의도적으로 모든 활동에서 발표자 역할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PRLL 학습 행동 스타일 검사는 여러분의 그 모든 활동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검사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내가 이게 뭐 1순위 나왔다. 1순위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역할을 선정할 때 이러한 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모든 별로 역할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선생님이 멘트를 끝내면서 학생들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 학생들한테 이제 결과지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PRLL 학습 행동 스타일의 결과 해석지를 나눠주고 그래서 발표자 스타일, 기록자 스타일 또는 조력자 스타일, 모둠자 스타일을 설명하는 거죠. 이 설명은 제가 PPT로 만들었어요, 선생님. PPT로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의 그 선생님한테 보낼 테니까 선생님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행동 스타일 검사는 아까 말씀하셨죠? 이렇게 스타일 보는 검사이다. 발표자. 그리고 이 중요한 건 뭘까요, 선생님? 학습 행동 스타일은 이런 나름대로의 독특한 행동 스타일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PRL 학습 행동 스타일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PRL 행동 스타일 검사는 모둠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고정하는 활동이 아닌 거예요. 여기 1순위가 나왔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학생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멘트 시나리오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이걸 하는 큰 목적은 검사지를 읽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각각의 그 모두만의 역할을 이해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자 역할에 대한 걸 알고 또 어려움을 나누며 진실한 소통의 첫발을 뗄 수 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알게 되면은 실수에 대한 수용보다 수월해지고 모두에 대한 감사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이런 결과지에 대한 거를 이렇게 PPT로 만들었어요. 하나만 볼까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PPT를 띄워서 보여주면 됩니다. 들어볼까요? 발표자 스타일. 모둠 활동의 결과를 다른 모둠과 반 전체에 공유. 발표자는 자신이나 모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친구들에게 맛깔나게 하고 친구들을 말로 설득하는 데 능숙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풍부한 어휘력과 논리력, 그리고 자신감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발표자는 모둠의 활동 결과물을 모둠별로 서로 공유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발표자의 역할 1. 바른 자세로 서서 큰 목소리로 발표하기. 2. 발표 시청 중과 눈 맞추는 등 소통하며 발표하기. 3. 자신의 주장과 모둠 활동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발표하기. 이렇게 PPT를 보여주면서 그다음 이렇게 기록자 스타일, 그다음 조력자 스타일, 그리고 모둠자 스타일을 학생이 다 설명을 하죠. 이렇게. 그럼 이제 애들이 할 수 있겠죠. 그다음 해석지 이제 뒷장을 이제 보면서 이제 뒷장을 보죠. 그래서 그 이제 순위를 정확히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유의사항을 선생님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유의사항을. 그 유의사항에 보면은 그 1순위 학습 스타일 여러분의 가장 잘한 역할, 그다음 2순위 학습 행동 스타일의 두 번째로 자신의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중 학습 행동
따라 특권의 능력을 말한다. 그래서 쭉 선생님이 이제 학생관점 역할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활동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그리고 나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거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까 제가 보내는 교재에 있으니까 그 내용을 선생님이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둠을 정할 때, 모둠 역할을 정할 때 그냥 정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학습 행동 스타일 해석지로 해보시면 더 재밌는 걸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기록을 선생님 중지시켜야 됩니다.